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8월 미국의 예상치를 밑돈 고용 지표를 좀 어떻게 소화하려나 걱정하며 출발했는데 그래도 반등 모드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전약 후 강의 장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금투세 우려가 일부 완화된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뿐만 아니라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여전히 수급엔 공백이 느껴지고 있지만 이번 주 이벤트는 산적합니다. 과연 TV 토론이라든지 바이오 학회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또 우리 증시가 어떻게 소화해줄지 여부에 주목해보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도 분위기 개선엔 가까워졌는데 안도는 잃은 거 아닐까요? 지난주 뉴욕 증시의 급락 여파에 이거 국내 증시 또 한 번 크게 쉬어가는 거 아니야 싶었던 월요일장. 다행히 시장은 전약 후강으로 화답해줍니다. 9월 9일 월요일장 한마디, 우려가 과했나? 급락 출발, 반등 마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금요일 미국에선 8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전망치를 하회한 모습을 보이자 나스닥 지수가 2.5%나 급락으로 마감을 했죠. 이에 코스피 지수는 출발과 함께 2,500포인트가 또 한 번 무너지면서 2,490선까지 출렁였습니다. 오전 10시 반을 기점으로 지수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 이날 일본 니케이 지수도 낙폭을 줄이며 거래를 마쳤던 월요일장.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지속되며 대형주 중심의 수급 공백 또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월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우리 증시는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이며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부진했던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며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2% 넘게 밀리며 2,500선을 이탈해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 순 매수로 전환한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 현물은 5,400억 원 넘게 순 매도했고요. 따라서 개인과 기관의 순 매수에도 코스피는 0.33% 하락해 2,53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천억 원 순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에 나서며 지수는 장 초반 약세를 딛고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와 화장품주들이 코스닥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코스닥은 1.11% 올라 71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도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됐지만 특징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종목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 발 더 들어가서 수치와 섹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국제 PCB 및 반도체 패키지 산업 전반에서 관련 기술을 공개하는 등 유리기판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며 어제 유리기판주들은 강세 보였는데요. HB테크놀로지는 10.9%, 필옵틱스는 9.7%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정부가 이달 해외 석유기업을 상대로 대왕고래 2차 로드쇼를 진행할 거란 소식들이 들려오자 빨간불 켜냈는데요. 피팅 및 밸브 관련주죠. 화성밸브는 12%, DK락은 4%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낙폭이 과했던 화장품주들은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리콘투는 유안타증권의 긍정적인 보고서도 부각이 되면서 10% 올랐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스킨케어 브랜드 미모바이 마몽드가 다이소에 입점한다는 개별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추가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를 비롯한 바이오주라든지 대왕코레 그리고 화장품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장 상승을 주도했지만 어제 코스닥 거래대금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 다시 한번 바짝 메마른 수급 공백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재료와 수급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장, 이벤트와 일정이 예정된 섹터에 매기가 쏠린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10월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사용한 기적의 다이어트약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사를 맞으면 1년 동안 본인 체중의 17%까지 감량하는 효과를 보장하는 위고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다이어트 주사제입니다. 식사를 하면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요. 인슐린과 반대 기능을 하는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위산 분비도 느리게 하고 소화도 늦춰서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주는데 위고비는 이 유용한 GLP의 원 유사체인 셀마글루타이드 성분을 체내에 오래 머물게 해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방식입니다. 배를 고프지 않게 해주는 호르몬을 체내에 오래 유지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매일 주사제를 투약해야 하는 싹센다와는 달리 주 1회만 맞아도 되니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현재 미국 내 접종 가격은 월 4회 기준 우리 돈 17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팔 만큼 지금 미국 유명 모델 킴 카사디아는 위고비로 한 달 만에 7kg, 일론 머스크는 14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니 값이 비싸도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망률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사람들의 수명을 늘려 의료 서비스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연구진은 셀마글루타이드 성분이 심혈관 질환과 비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19%나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제약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내 한미약품도 보시면은요, 살을 빼고 근육을 늘리려는 혁신 비만약 개발이 한창인데 이 HOP, 그러니까 한미 옵세리 파이프라인의 약자거든요. 이 HOP의 프로젝트가 작년 9월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주요 과제와 임상, 비임상 개발이 순항을 보이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최적화된 한국형 위고비 개발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기존 GLP-1 치료제를 넘어서는 신약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약품. 오는 11월 미국 비만학회에서 싹센다 위고비와는 다른 기존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금요일 주가는 10% 크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외모도 너무나 중요하니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비만 치료제 시장. 세계적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출시를 서두르는 이유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 4위의 비만 치료제 시장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단 사이즈는 제일 크고요. 브라질, 호주에 이어서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이에 노보노 디스크의 라이벌 미국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마운자이로가 지난달 국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운자로는 심지어 임상 결과상 체중 감량 효과가 최대 22%를 넘어서 위고비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한국을 잡고 가야겠다는 두 기업의 국내 시장 선점에 대한 포석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작년 기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요, 110억 달러로 우리 돈 1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시장은 2030년 보시면은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 134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실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 달 위고비의 한국 상륙 소식이 국내 업체들에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건데 이미 국내에서 시판 중인 치료제 제품은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거죠. LG화학도 먹는 희귀 비만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상 2상을 시작했고 지난 1월 미국 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2026년엔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로 우리는 비만 치료제라고 묶인 종목들에 무조건 후한 점수를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에 따라 관련주로 묶여 있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관련주 8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봉 LS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제품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주성분을 새로운 합성 방식으로 만드는 데 성공해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요. 리라글루타이드는 GLP-1과 동일한 기전으로 주가는 전날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DXVX입니다. 시총은 작지만 한미약품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DXVX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전날 25% 급등 마감했습니다. 인벤티지랩 보시죠. 약물 전달 기술 전문 기업인데요. 유한양행과 월 1회 주사하는 장기 지속형 비만약을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 17% 빨간불 켜냈습니다. 블루엠텍 보시죠. 현재 싹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온라인 의약품 유통 국내 1위 업체 블루엠텍 주가는 전날 13%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펩트론입니다. 이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 개발을 담당해 이름도 펩트론입니다. 월 1회 주사하는 장기 지속형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개발 중으로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5.3% 상승 마감했습니다. D&D 파마텍도 볼까요?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흡수율 10배나 높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12%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류 큐라티스입니다. 이 펩진과 비만 치료제 생산 및 상용화에 대한 업무 제휴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주가는 전날 8.4%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자회사가 치매, 비만 치료제 국내 일상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쉽게 먹고 쉽게 빼는 다이어트약 위고비와 오젬픽이 드디어 다음 달 한국에 상륙한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에코프로는 리튬 사업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재활용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를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병을 통해 두 회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2차 전지 산업 내 핵심 원재료의 전체 생애 주기를 아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남양유업은 231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했고요. 또 유통 주식수를 확대하기 위해 한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남양유업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엔셀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기술을 아시아 6개국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기술 이전 소식의 시간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곳입니다. 미국 하원은 동부시간 기준 오후 6시 30분,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7시 30분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생물보안법 표결에 나섭니다. 국내 CDMO 업체들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표결 결과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화웨이는 3중 접이식 스마트폰인 트리폴드 폰을 공개합니다. 간밤 애플이 아이폰 16을 공개한 가운데 일종의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인데요. 신제품은 어떤 모습일지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CDMO 관련주에 주목해 볼까요? 앞서 일정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잠시 후 오전 7시 30분이면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오 업체를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국내 관련 반사이익 수혜 업체들, 바이넥스,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 오늘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